혹시 이런 적 있으실 거예요. 집에 왔더니 화분이 깨져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귀를 뒤로 젖히고 몸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럼 보호자분들은 미안해하는구나. 근데 이게 정말 그럴까요? 화가 나서 좀 뭐라 했더니 침대에다가 오줌을 쌌어요. 그러면 얘 또 나한테 복수했나? 이런 생각을 하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정말 복수였을까요? 오늘은 보호자가 정말 가장 많이 착각하는 고양이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양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핵심 먼저 이야기할게요. 고양이한테 감정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양이는 공포심, 불안, 기대, 즐거움, 좌절, 애착 같은 감정은 확실하게 분명히 느껴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게 감정이 좀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들 보호자분들께서 고양이한테 생각하는 감정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삐졌어요. 삐졌어. 자,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고양이를 데리고 접종을 하거나 뭔가 건강검진이 필요해서 병원에 데리고 다녀왔어요. 근데 갑자기 또 숨어요. 며칠 동안 나오지 않는 거죠. 그 보호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또 우리 애가 또 삐졌구나. 삐져가지고 또 뭐 저도 먹지도 않고 저렇게 숨어서 나오지도 않네. 근데 이게 정말 삐진 걸까요? 실제로는 당연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에 다녀오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아니면 낯선 냄새,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스스로 예측 불가능했던 경험, 그 다음에 아팠던 거, 주사를 맞거나 피를 뽑으면서 받았던 통증, 이러한 것들에 대한 회복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고양이는 사람처럼 나 기분 나쁘니까 말 안 할래 라고 당연히 행동하지를 않아요. 대신 내가 갔다 왔는데 뭔가 지금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억지로 또 안아주는 거예요. 아이는 불안하고 공포심 때문에 숨었는데 우리 애가 삐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달래준다고 하면서 안아주는 액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양이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또 잡혀서 병원 가는 거 아니야? 또 잡혀서 또 안 좋은 감정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학습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또 착각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질투예요. 어떤 감정이냐면 사람의 질투하고 좀 다른데 보통 이제 둘째 고양이를 입양한 경우에 갑자기 무릎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출산이 돼서 아이를 안으면 끼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양이가 질투하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실제로 질투하는 감정은 고양이와 사람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현재 연구에서는 고양이가 질투와 비슷한 행동은 보이지만 사람이 느끼는 질투라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대신 자원이 줄어들었다던가 내 일상이 바뀌었다라던가 관심이 줄었다던가 이런 변화를 감지해서 하는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갖는 질투, 완전히 이제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다라기보다는 나에게 갖는 관심이 줄고 내가 먹는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해서 내 자원이 줄어들지 않고 내가 관심,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자기가 더욱더 안전하고 잘 지낼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완전히 질투다 아니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질투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해결 방법도 단순하게 왜 이래 라면서 혼내거나 미안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예측 가능한 루틴을 만들어 주거나 똑같은 관심이라던가 똑같은 자원, 똑같은 밥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변하지 않게 잘 챙겨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감정은 고양이가 나를 싫어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상처받고 우리 고양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나 고양이가 내가 안으려고 하면 안기질 않아요. 부르면은 오질 않아요. 다른 가족들만 따라다녀요. 왜 나를 싫어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양이가 사람을 좋아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무릎에 안겨 있는 것보다는 같은 공간에서 쉬는 게 더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표현하는 애정 표현에는 이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슬로우 블링킹이라고 해서 천천히 눈을 깜빡거린다던가 꼬리를 직각으로 세워서 다가온다던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애착 행동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들 생각하시죠? 고양이 처음 키워보거나 강아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놈의 자식이, 이놈의 고양이가 나한테 복수했어요 라는 거예요. 특히나 침대에 소변 실수를 한다던가 소파를 긁어놓는다던가, 그래서 보호자가 느끼기에는 복수했다, 만족스럽지 않아서 나한테 복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 많아요. 하지만 실제 행동학에서는 복수보다는 이러한 행동들은 스트레스라던가 배뇨 문제라던가 화장실 환경이라던가 영역 표시, 그 다음에 환경 변화의 가능성을 당연히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단순하게 복수라고 믿으면 뭐라 할 수도 있고 혼내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고양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더 커지고요, 게다가 문제 행동도 더욱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수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원인을 놓치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문제 행동 관련된 상담하다 보면은 이거를 정말 이렇게 복수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냥 내가 치우고 내가 뭐 그냥 얘한테 주는 가구지라고 생각하고 아예 상담을 받으러 오시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양이가 갖는 감정, 보호자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고양이가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인 거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문제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한 다음에 갑자기 몸을 낮춰요. 귀를 뒤로 젖혀요. 그리고 막 눈치를 봐요. 그러면 많은 보호자님들이 얘가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현재까지 고양이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연구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는 이런 행동들은 죄책감이 아니라 보호자의 표정, 목소리, 분위기를 조금 읽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 공포와 불안을 표현하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혼내면 죄책감을 막 배운다던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낀다기보다는 보호자가 무서운 존재네 라고 학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영상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고양이는 당연히 감정이 없는 동물이 아니죠. 오히려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고 표현이 풍부한 동물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감정에다가 잘못된 이름을 붙인 다음에 해석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미안해서 숨은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숨은 것일 수 있고요. 복수를 하고 싶어서 애가 소변 실수를 하고 오줌을 싼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삐진 게 아니라 친구가 감정에 대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 고양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사람처럼 해석하는 의인화가 아니라 이 고양이의 몸짓 언어, 고양이가 표현하는 언어로 번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고양이 감정을 가장 착각하고 오해하고 계셨나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 양신TV 후원 구독자분들께는 일반 공개 영상 외에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제공됩니다. 라이브 방송의 풀 영상, 다시 보기, 영상에선 담지 못한 저의 브이로그 컨텐츠, 그리고 후원 구독자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전용 라이브 스몰 토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원은 어디까지나 선택이고요. 양신TV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영상 아래 후원 버튼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